안녕하세요. 디라이트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면접 팁 올려드렸었는데요. 사실 면접할 때 좀 추가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제 첫 번째 회사 선택 요령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사전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면접 과정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면접을 하면, 사실 저는 항상 면접을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지원자에게 혹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특히 조금 연차가 어리실수록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약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을 못 마주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저 같은 면접자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면접 준비를 한 건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면접을 가실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면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채용자는 우리가 열심히 쓴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읽어보죠.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대외적으로 드러난 신문기사나 공시나 이런 것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면접은 물론 채용자가 피면접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반면에 사실은 면접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면접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면접 때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회사의 간을 보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면접자한테 잘 보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질문을 통해서 제 근무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지? 잠깐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사실은 뭐 어쨌든 법무 쪽에 변호사로 근무를 하는 거니까 법무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에 대해서 좀 사실 무시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위험하다 그래도 자기 맘대로 하고, 그럼 사실 일하는 보람이 안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마치 검사를 보는 것처럼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에서 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 업무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선택 여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질문. 저 법무팀은 몇 명이나 있나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많은 것이 포괄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안에 첫 번째, 법무팀이 독립해 있는 팀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이 독립되어 있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법무팀이 독립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법무도 펑션의 하나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법무 권한 범위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법무를 다른 팀 내 파트로 두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권한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무팀이 독립되어 있는 곳이 좀 더 근무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이 있다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사실 궁금해 하셔야 될 부분은 법무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조직도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런 거는 법무팀은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 직속으로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법무팀이 권한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뭐 CFO나 COO나 기획 담당 임원이나 이런 이제 산하에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는
그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회사 내에서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법무팀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직속인지 아니면 다른 걸 겸임하는 임원 산하에 있는지 그걸 아시면 좋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법무 담당 임원 산하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원 구성. 기본적으로 법무 인원이 많다. 그러면 회사 내에 법무 수요가 많은 거고, 법무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법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긴 적이 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무 권한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법무팀 몇 명인가요? 그러면 3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한국 변호사님이신가요? 요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내부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요. 한국 변호사 1명, 외국 변호사 1명, 일반 직원 1명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을 알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변호사가 많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 변호사님이 지내기가 쉬워요.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다수가 지내기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외국 변호사님이 더 많다? 그 얘기는 이 회사는 외국 법무가 되게 많은 회사구나. 그럼 한국 법무는 어떤 걸 하게 되지? 한국 법무는 의견을 줬을 때 조금 받아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은 한국 변호사끼리 지내는 거,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가 지내는 거, 한국 변호사와 일반 직원이 지내는 거, 다 관계가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한국 변호사들끼리 지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고요. 이제 외국 변호사님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듯한 외국 변호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일반 직원이 법무팀을 다 채우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내 자리가 뺏긴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일에 좀 한계가 있다. 결국 뭐 큰일들 좀 어려운 거 다 변호사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법무팀 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무팀이 몇 명인가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몇 명인가요? 이 정도의 질문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무 권한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법무 권한이 큰지 안 큰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대표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승인 권한인데요. 예를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회사에서 계약 체결할 때 법무팀 다 승인을 받아서 체결을 하나요? 이 정도의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법무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법무 권한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문은 법무 권한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 법무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에 법무팀 승인을 다 받는다. 이 얘기는 법무 권한이 굉장히 센 거예요. 대신에 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모든 계약을 다 검토 승인하지는 않고, 근데 중요한 계약은 법무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권한하고 일 양하고 약간 타협을 한 경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일 편안할 수도 있어요.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승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건 내가 좀 안 봐도 승인하지 않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워스트 케이스인데 승인 권한도 없고 그냥 검토도 모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 부서가 요청한 것만 검토한다. 이러면은 조금 법무 파워가 약해서 지내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약간 내가 간을 보는 이 회사 괜찮나? 법무의 변호사로 근무하기 괜찮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약간 면접자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질문. 제 생각에 저는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약간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채용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약간 그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은 되게 업무에 오리엔티드 돼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좀 예쁘죠. 와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만 이런 질문을 할 때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 좀 무슨 일을 하죠? 이런 식으로 좀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거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내가 할 업무, 내 근무 환경을 다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회사한테 관심을 표명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회사 주력 사업이 땡땡땡 사업이던데, 뭐 전망은 어떤가요? 아니면 또 그 외에 좀 신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만일 면접자가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실적,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좀 그래도 뭐 좀 찾아봤네? 우리 회사한테 관심 좀 있나 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사실 이거는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취업을 할 때는 항상 찾아봤던 정보입니다. 회사의 인재상. 저는 회사의 조직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사의 인재상을 사실은 많이 찾아봤고요. 물론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써있는 인재상이 회사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뭘 중시하는 회사인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인재상을 물어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의 인재상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회사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면에서 좋은 질문일 수 있지만 만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것도 안 찾아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조심했으면 제가 신입 변호사님이시니까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신입 변호사님들한테 좀 빠른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면접 과정에서 아예 그러니까 면접하시는 채용자분들이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뭐 자네는 술을 어느 정도 술을 즐기는 편인지 많이 마시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조직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기는 한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신입이 좀 물어보는 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제일 신입, 특히 전연차 변호사님들 뽑을 때 근무 시간에 대해서 연연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직 배워야 될 때고, 사실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일을 해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배워야 될 연차에서 퇴근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이 친구는 뭐 일이 다 되거나 말거나 본인이 성장하거나 말거나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좋은 인상을 갖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어릴수록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한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력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가치는 연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신입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연봉에 신경을 쓰면 이 친구는 그러면 돈 조금 더 좀 옮기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신입 변호사님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제일 빨리 포기해도 되는 부분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울 수만 있다면 연봉을 포기하고,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연봉을 좀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얼마인가요? 여기는 연봉 인상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런 것들은 뭐 보너스는 어떻게 주나요? 신입 변호사님들이 하기에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면접자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 채용을 담당하시는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면접에서 질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린 거고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 보신 분들이 다 똑같은 질문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회사 정보도 많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좋은 인상을 주셔서 면접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